안녕하세요. 맘톡의 좀 많은 언니 진아 언니예요. 저희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둘째는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을 하거나 두려운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모든 것이 처음이다 보니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마치 제가 입학한 것 같이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 대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방과 후 학교란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되는 교육 체계를 말하는데요. 기존에 이루어졌던 학기적성 교육과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합한 용어라고 해요. 즉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방과 후 학교를 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데요.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한데요. 컴퓨터나 독서 논술, 미술과 같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이제 어느 학교나 비슷하지만 예체능이나 다른 생활 프로그램에서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관련 외에 프로그램으로 요리, 코딩, 그리고 바드, 우쿨렐레, 요즘에 유행하는 드론이나 중국어 등도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은 주 1회 70분이고 1분기에서 4분기로 연중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강료는 한 달에 2만 원 초반대인데 재료비나 교재비는 별도예요. 방과 후 수업 신청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요. 선착순인 경우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저희 첫째 학교는 신청 기간에 담당 강사님께 개별 문자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예를 들어 정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컴퓨터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추첨 후에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뜨고 강사님들께서 등록 핸드폰으로 개별적으로 당첨 유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식은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 알림이에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신청 시간에 신청 시간 그리고 신청 기간에 모바일이나 PC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제 주위에는 선착순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첫째는 5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신청을 좀 빨리 했어요. 그런데 추첨해서 이제 떨어져서 3개만 듣게 되었거든요. 추첨이나 선착순이냐 사실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나 클레이나 댄스, 요리, 축구 이런 인기 강좌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전 사실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원으로 돌리자니 정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방과 후 학교는 또 수업을 끝나고 한 강좌밖에 못 듣기 때문에 그 시간도 좀 어중간하긴 했는데요. 방과 후 학교는 우선 아이가 배워보고 싶은 다양한 강좌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메리트가 있고 또 비교적 안전한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또 엄마가 학원 셔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반면에 첫째네 학교는 3개월 주기로 강좌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3개월 후에 다시 또 신청을 못하게 되면 그 중간에 교육 과정이 끊긴다는 점이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스케줄을 원하거나 그냥 처음 한번 맛보기로 배워보자 라는 것이 아닌 내 아이가 전문적으로 꾸준한 교육을 받고 싶다면 저는 학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막 입학해서 아직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3월 처음이 가장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만 모아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 후 학교 수업 시간 사이에 시간이 비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보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반이 나뉘고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짜있기 때문에 시간 텀이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3월에는 1학년 때 4교시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1시간 정도 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의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도서관으로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각 강사님이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도서관으로 오셔서 아이들을 수업 장소로 함께 이동을 하셨어요. 대개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교실에서 봐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대기를 하면 각 강사님들께서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정규 수업이 끝나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이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방과 후 수업에 아이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규 수업은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시지만 또 방과 후 수업은 사실 걱정이 되죠. 아이가 수업에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오면 우선 강사님께서 연락을 주세요. 대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친구와 놀다가 이제 잊어서 안 가거나 이제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꼭 방과 후 강사님의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수업에 빠지게 되면 미리 강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겠죠. 세 번째 질문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고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진아 언니도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장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모두 경험해보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서 사실 뭐 전부 다 해보고는 싶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교과 관련 한 개랑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뭐 체육이나 미술, 음악 관련으로 한 개 정해서 신청을 했어요. 네 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가 수업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그만두게 될 경우 이게 환불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리고 환불도 가능해요. 이제 환불에 대한 규정은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미리 캡처해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방과 후 학교 신청하는 모든 수업을 아이가 체험할 기회가 생긴다면 사실 좋겠는데 인기 과목은 워낙 신청부터가 치열하니 그냥 경험해본다, 체험해본다가 아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면 방과 후 학교만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학원만 보내야 했다면 제 아이가 좋아하는 뭐 요리나 클레이 학원을 보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방과 후 학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고 할 수 있었고요. 아이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또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첫째 아이의 초등생활 저도 함께 경험해보고 이해하면서 다른 도움될 영상이 있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맘속에 쪼만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꾹꾹 부탁드려요.